안녕하세요. 디자인차의 대표 차상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계 평균 연봉 및 직급별 업무 역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회사마다 직급의 호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원 기사, 주임, 대리 선임,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대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리는데요. 현장직 사원들은 이제 기사라는 호칭 또는 대리 대신에 선임, 과장 대신에 현장 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라는 직함이 붙긴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이 쓰는 직함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직급의 호칭이 없는 회사들도 있고 과장, 차장 대신해서 팀장을 쓰기도 하고 부장 대신에 실장,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른 호칭들도 많고요. 보통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부터 한 2년 차까지, 그다음에 주임은 3에서 5년 차, 그다음에 대리는 6년에서 8년 차, 과장 같은 경우는 9년 차 이상, 차장 같은 경우도 10년 차 이상, 부장님들 같은 경우도 15년 차 이상, 일반적으로 그런 직급들과 연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서 구분 없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사원, 흔히 이제 현장에서는 기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업무 역량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업무 난이도보다는 단순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시기에는 열정 만렙 충전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이렇게 활짝 펴고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유심히 보시면 적응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 업무로는 예를 들면 전화를 빨리 받아서 용건자한테 전달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돌려준다든가, 주임님, 대리님, 부장님 전화 왔어요, 그렇게 해서 번호를 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업무 지시, 예를 들면 스캔, 복사, 출력, 심부름, 회의실 세팅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본 서류 정리, 회의록, 업무일지, 경비정산, 그 다음에 서치에서 참고로 사용할 이미지 자료 등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소모품 발주들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이런 단순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은 초봉 적게는 한 2,200 또는 한 2,4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 역량 말씀드리면서 연봉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일반적인 연봉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TMI이긴 한데 사실 저는 한 1,400 정도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임입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직급 중에 하나입니다. 주임 정도 되면 대략 만 3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본 업무도 적응을 했고 지시받은 일을 조금씩 능동적으로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서치, 정리 및 보고, 그 다음에 업무별 일정 체크, 그 다음에 자재 발주, 업체 일정 체크 및 소통, 그리고 이때부터는 타 부서와의 잦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각종 서류 정리 및 협력업체에 자료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 진행 상황들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임이 되면 대리, 과장, 차장, 소장 등 상사들의 업무 지시를 사원 기사들과 함께 나누고 본인이 할 건 본인이 하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연봉이 대략 한 2,800 정도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대리입니다. 각 사의 대리들은 속한 팀의 실질적인 업무 진행자입니다. 부서장들의 오른팔, 왼팔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죠. 보통 만 6년 차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업무량이 매우 많아지고 담당하는 업무가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담당 프로젝트가 생기고 담당 발주처와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임 사원들과 나누고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이 엄청나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 업무 담당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고 담당 업무에 대한 각종 서류 서치 및 정리 및 중간 보고들을 하게 되죠. 또 이때 이제 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관리 및 협력사와의 소통, 견적 접수 및 정리, 협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과장 승진 전에 전체적인 관리 스킬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연봉은 대략 한 3,200에서 3,400 정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과장 차장입니다. 이때부터는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인테리어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그리고 발주처, 팀원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정확한 업무 지시와 보고,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사실 과장하고 차장의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장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 수주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5억 이상 정도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차장급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처가 대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과장보다는 차장이 나을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의 성향과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이제 업무를 맡게 되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1차 결정자 또는 결정자입니다. 이때는 서류가 더욱 많아지고 디테일해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주 업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담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팀원, 협력사들과의 소통, 발주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그다음에 원가 절감 방안, 일정 수립 및 관리, 외부 미팅, 타 부서와의 협력과 결정, 추진력, 리더십 등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보고서에 실질적인 회사의 수익 창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코스트 관리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표님과 독대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천천히 영업력도 준비하시고 올리시는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차과장급 연봉은 대략 한 3,500에서 스타트, 4,500 또 5,000 미만. 이때는 사실 연차, 역량, 실적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결과를 메이드할 수 있는 직급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업무 역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500이다. 근데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연봉의 차이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부장입니다. 임원 전 임시직의 전 단계인 시기인데, 부장은 각 부서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업무는 부서 관리,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지 구두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문제를 사전에 도출해서 차과장급들과 팀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주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영업도 하시는 시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차과장급 당시에 협력업체 발주처와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계셨다면 이 시기에는 전화가 옵니다.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시기고, 또 영업도 주 업무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시기가 됩니다. 보통 부장 정도 연봉 되면 일단 5,000 이상, 그 다음에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5,000 이상, 1억 언더, 8,000 언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원 남았네요. 자, 임원쯤 되면 사실 리더십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와의 소통, 그 다음에 협력사 관리 및 소통. 여기서 협력사 관리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차과장급들의 하는 내용하고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자, 차과장급에서 협력사 관리는 기존에 있던 협력사들을 잘 관리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근데 임원쯤 되면 그 업체들을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왜냐면 협력업체와 소통이 잘 되고 일을 잘하는 업체를 또 써야 또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평가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업체들을 이제 좀 쳐내기도 하고 또 좋은 협력 업체를 또 끌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은 뭐 수주권 창출, 그다음에 수주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대표가 하는 일을 조금 나눠서 하는 직급인 것 같아요. 임원들은. 인테리어 회사들은 한 명의 능력이 투출나다고 해서 프로젝트나 회사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테리어 회사는 전 직원이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관련 교육 영상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업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입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인테리어를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지,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또 뭐 간단하게 공정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딱딱하고 재미없는 영상이었을지는 모르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선택하고 시작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실무 팁, 그리고 소비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팁 등으로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인테리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입문해 주시고 비전 있는 직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좀 더 좋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태꾸알 감사합니다.